참고로 저는 이 프랙션 단위가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옛날엔 진짜 되게 어려운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단위는 그런 고통을 되게 많이 줄여주었죠. 그래서 쉽게 레이아웃을 잡는 역할들을 개발이건 디자인이건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되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이머 온보딩 영상을 하나 더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이머 온보딩 영상 이번에 4편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프레이머 이제 새롭게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입문자들이시다 보니까 기초 영상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프레이머 온보딩 4편에서는 위드스랑 하이트, 즉 사이즈 관련된 단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프레이머에서는 좀 다르죠. 왜냐면 프레이머는 실제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 툴들보다 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단위도 있어요. 다른 디자인 툴에서 쓰시는 것처럼 픽스드, 즉 고정값을 다룰 수 있는 단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프레이머는 두 개가 더 있죠. 하나는 릴레티브라는 단위랑 하나는 이제 프랙션, FR 단위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위들과 함께 기존에 있는 픽스드 단위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프랙션 단위 요거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좀 더 레이아웃 단위에 가까워요. 레이아웃 스타일링, 즉 어떤 고정값이 있는 레이어가 있을 때 그 부모 레이어 안쪽에 있는 차일드 레이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치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부모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그 안쪽에 차일드 레이어를 1대 2대 2의 비율로 배치하고 싶다. 근데 그 1대 2대 2의 비율로 갖고 있는 레이어들 사이에 간격을 10픽셀씩만큼 정확히 주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들을 프랙션 단위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부모 레이어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정값이긴 하지만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또 그 고정값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1080 픽셀의 스크린을 갖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440 픽셀의 스크린을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1대 2대 2의 비율, 안쪽에 갭 10픽셀씩, 그 다음에 패딩도 있어.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사람이 일일이 매번 계산해 주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프랙션이란 단위를 자주 사용하게 되고 그 단위는 개발자들이 쓰는 것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프레이머를 켜서 이 단위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예제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이렇게 프레이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색을 저는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프라이머리라는 스타일 이름으로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300 곱하기 200 사이즈의 사각형을 그렸고요. 흰색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렬했고요.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 사각형은 계속 300과 200의 픽셀, 픽스드된 값, 고정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크린 사이즈를 모바일을 하나 추가해도 똑같이 300 곱하기 200 픽셀의 사이즈를 갖게 되죠. 하지만 제가 이 사각형을 복제를 해서 이 위드스 값을 픽스드가 아니라 릴레티브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사각형의 값은 이 전체 1200 픽셀 사이즈에서 300 픽셀이 갖는, 즉 25%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가 줄어들었을 때는 390 픽셀의 25%인 97.5 픽셀의 값을 이 릴레티브 단위에 의한 결과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똑같이 이 페이지를 한번 복제해서 두 개의 스크린이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한 개만 놔둬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사각형의 위드스의 단위를 필로 바꾸려고 하면 필 값이 안 먹히는 경우가 디폴트입니다. 그 이유는 사각형의 그 위드스를 필로 지정하려면 이 레이어를 싸고 있는 부모 레이어가
레이아웃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스크린 레이어가 레이아웃 속성을 갖고 있어야지 안쪽에서 fill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분모 레이어를 지금 레이아웃 속성을 지정했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fill로 지정해 줍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 사각형이 가로 공간을 꽉 차게 만들어 주죠. 이 레이아웃 스타일이 있는 레이어에서도 픽스드나 릴레티브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픽스드 300픽셀로 줄여볼게요. 릴레티브 속성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25% 릴레티브 속성을 이용해서 1200픽셀 부모 레이어 안에서는 300픽셀을 갖게끔, 그리고 390픽셀의 가로값을 갖는 레이어 안에서는 약 97픽셀의 가로값을 갖게끔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냥 이 fill을 100%로 지정하면 안 되냐고요? 이렇게 해도 똑같긴 하죠. 근데 왜 이제 이 FR 단위를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페이지를 한 번 더 복제하고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레이어들은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1FR이라고 가로값을 갖고 있는 레이어를 복제를 해줍니다. 두 개를 복제해 주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들을 싸고 있는 부모 레이어를 선택하고 디렉션 값을 가로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부모 레이어, 즉 1200픽셀 안쪽에 이 1FR 단위를 갖고 있는 fill 값을 갖고 있는 레이어들이 3개가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fill 값을 갖고 있는 레이어들은 정확히 1대1대1의 비율로 이 가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즉, 릴레이티브 단위에서는 할 수 없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서 1대1대1의 비율로 분할할 수 있는 단위가 이 FR 단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FR 단위를 1FR이 아니라 2FR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1대2대1의 비율로 가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 스타일은 가로 길이뿐 아니라 하이트, 세로 길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 폰에서 이 레이아웃 스타일의 디렉션을 세로 방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형들을 모두 선택해서 가로 길이는 모두 1FR, 세로 길이도 모두 1FR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들이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가로 길이를 모두 차지했죠. 그리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세로 길이, 하이트 값에서도 1FR, 즉 1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세로 길이가 1대1대1의 비율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 길이에서도 하이트를 이 FR로 바꾸게 되면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2 비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전체 세로 길이를 1대2대1의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한 번 더 복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스타일을 갖는 부모 레이어에서 프랙션 단위는 되게 유용합니다. 특히 이 안쪽에 있는 간격, 갭을 사용할 때도 이 안쪽에 있는 프랙션 단위를 갖는 요소들이 1대2대 1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레이아웃 스타일에 패딩을 먹여보셔도 1대2대 1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프랙션 단위는 사람이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사각형의 비중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아주 유용한 단위인 것이죠. 그러면 만약 이 안쪽에 이 프랙션 단위가 아닌 고정값을 갖는 요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회색 사각형을 50픽셀을 갖도록 만들어서 이 안쪽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사각형이 잘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 더 만들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도 역시 프랙션 단위는 강력합니다. 1대2대1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사각형들과 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각형들과 또 큰 사각형들 사이에서 10픽셀의 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정한 36픽셀의 패딩 값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모바일 뷰로 넘어가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트가 1대2대1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갭도 역시 픽셀로 유지가 되면서
패딩값 36픽셀까지 그대로 잘 적용이 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실제로 좀 더 적용 가능할 만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이 페이지의 색깔을 좀 더 진한 초록색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아까처럼 300 곱하기 200 픽셀의 사각형을 만들어 주었고요. 배경색은 초록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00 곱하기 200 픽셀의 사각형의 레이아웃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고 이 안쪽에 흰색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흰색 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높이 값을 둘 다 1fr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흰색 사각형이 꽉 차게 되는데 저는 이 초록색 영역을 하나의 섹션으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갭과 패딩 값 20픽셀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복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를 2fr로 만들어 주시고 1대2의 비중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죠. 이 섹션을 감싸고 있는 부모 레이어도 레이아웃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부모 레이아웃도 적당한 패딩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태블릿 뷰를 추가합니다. 그럼 이 안쪽에 똑같이 300 곱하기 200 픽셀의 섹션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만들어진 섹션은 이 태블릿 사이즈에 비해서 되게 작은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섹션 요소를 만들 때 가로 길이를 300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티브 값으로 지정을 해서 한 80% 정도의 길이를 갖는 섹션을 만들어 주시고 그 80%의 가로 값이 다른 스크린 사이즈에서도 비슷하게 큰 비중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섹션 안쪽에 있는 요소들은 1대2의 비율을 그대로 갖게끔 프랙션 단위를 이용해 주는 것이죠. 이게 더 작은 스크린, 즉 모바일 사이즈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 안쪽에 있는 섹션을 가로 방향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세로의 비중을 2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D 값을 적당하게 늘려주는 것이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요소를 이 섹션 안에서 화면이 비교적 클 때는 릴레티브 단위 사용해서 지정해 주시고 그 안쪽에 있는 요소들을 프랙션 단위를 이용해서 비율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모바일로 갔을 때도 프랙션 단위를 그대로 이용해 주시고 레이아웃 스타일에서 방향만 바꿔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비슷한 비중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컨텐츠를 웹사이트 상에서 반응형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랙션 단위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복사해서 바깥쪽에 꺼내 볼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300픽셀 곱하기 200픽셀로 지정하고 안쪽에 있는 차일드 요소들은 1대2의 비중을 갖는 프랙션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모 레이어가 고정값을 갖지 않고 이 fit 컨텐트 오토 값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눌러보시게 되면 차일드의 가로 값들이 고정값들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토 사이징 기능 자체가 안쪽에 있는 차일드가 이 값만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를 기준으로 오토 값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프랙션 값을 사용하셨다가 이 부모 레이어를 오토로 지정하셨을 경우에는 이 프랙션 단위가 자동으로 픽스드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차일드가 이처럼 고정값을 갖고 있고 이 부모 레이어가 오토 위드스, 오토 하이트를 갖고 있을 때 차일드 위드스를 제가 프랙션 단위, 즉 필로 바꿔버리면 이런 경고 문구가 뜨면서 부모 레이어의 위드스가 오토가 풀리고 바로 픽스드로 또 바뀌어버리는 현상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프레이머에서 정말 이제 중요하고 되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위드스 하이트, 즉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지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존 그래픽 툴에서 고정값을 이용하는 그래픽들만 만들어 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생소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이런 릴레티브 단위나 프랙션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스크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원하는 중요도, 원하는 비중만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 좋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픽스드는 내가 원하는 픽셀만큼 정확하게 그 요소를 그려줄 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릴레티브는 퍼센테이지, 즉 이 요소를 싸고 있는 부모 레이어 대비 이 요소가 몇 퍼센트 정도의 위드스나 하이트를 가지면 좋겠는지에 대한 단위고요. 프랙션은 레이어 스타일과 같이 무조건 쓰여야 되며, 부모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차일드에서 요 필 단위를 아예 쓰실 수가 없어요. 부모 레이어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때 이 요소는 1의 비중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요소는 2의 비중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요소는 너무 중요해서 5의 비중을 가지면 좋겠어요 라고 지정해 줄 때 다른 패딩 값들을 일일이 계산해 주지 않고, 다른 고정된 요소들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OFR 값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1대 5대 1의 비율,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한 비중만큼 이 요소의 가로 길이 또는 세로 길이가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다른 스크린 사이즈에서도 또 모바일처럼 스크린 사이즈가 급격하게 가로는 작고 세로가 긴 형태의 스크린에서도 이 비중값을 똑같은 원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정말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레이머는 영상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단순히 고정된 스크린에서, 고정된 캔버스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툴이 아니라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처럼 스크린 사이즈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시게 될 도구이기 때문에 위드스나 하이트 단위에 있어서도 조금은 생소한 단위 쓸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생소한 단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단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 또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이 프랙션 단위가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옛날엔 진짜 되게 어려운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단위는 그런 고통을 되게 많이 줄여주었죠. 그래서 쉽게 레이아웃을 잡는 역할들을 개발이건 디자인이건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되신 겁니다. 이번 프레이머 온보딩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영상 내용을 하버스쿨 튜토리얼로도 보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놨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주제가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